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우 큰 축하 행사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궁전에 초대되었으며 그 중에는 훌륭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과 여왕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법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탑을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때가 되자 요정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마음, 지성, 아름다운 목소리, 다양한 악기를 춤추고 연주하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에게 차례가 왔을 때 사악한 요정이 갑자기 홀에 들어갔고 휴가에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칼은 즉시 그녀를 위해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만큼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장과 접시를 떼어내고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마법사는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스핀들로 손을 찔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왕은 사악한 마법사의 소원에 몹시 울었고 왕은 마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웃음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다행히 마지막 요정은 아직 공주에게 소원을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에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즉시 왕국의 모든 방출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16번째 생일인 사악한 요정이 말한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왕은 3명의 마법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정들은 눈의 사과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날 왕과 왕비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소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벽에 소녀가 본 적이 없는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녀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문은 여자가 공주에게 등을 대고 앉아있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회전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핀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스핀들로 가서 그것을 만지고 손가락을 찔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주문이 이뤄진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악한 요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을 알게 된 친절한 마법사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왕과 여왕과 왕국 전체를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이 성 주변에 자라서 아무도 그런 덤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후 다른 왕국에서 온 멋진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멀리서 버려진 성의 탑을 보고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말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을 헤쳐나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자는 버려진 성의 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방 중 하나에서 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침대로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잘생긴 왕자를 보았습니다. 왕과 왕비도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